요즘 여러 채널에서 보면 재테크하는 엄마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5년 만에 10억을 만든 엄마, 6년 만에 20억을 만든 엄마. 솔직히 그런 영상들 보면 부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아이들 키우면서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성공한 엄마들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엄마들이 처음 시작했던 실천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러 갈게요. 손으로 만들기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공부했던 부분을 공유합니다. 성공한 엄마들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저축이었습니다. 저축으로 종잣돈을 만들고 그 돈을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저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장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한다면 바다의 깊이를 모르고 뛰어드는 어린아이와 같을 거예요. 하지만 저축은 분명히 누구나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자가 되신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를 모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많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무리 큰 종잣돈이라도 처음 시작은 1원부터 시작했을 테니 한번 우리 저축 잘하는 법 공부해 볼게요. 여러 저축 잘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방법은 가계부 쓰기입니다. 저도 지금보다 저축을 못하던 예전에는 가계부는 지출한 항목을 모두 기입하는 것이 가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힘만 들고 성과가 없어서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가계부는 어떻게 하면 잘 쓰게 될까요? 먼저 가계부를 쓰기 전에 나의 소비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카드 내역서나 문자 등 내가 쓴 지출 목록을 3-4개월 분량을 살펴보면서 평소에 나는 돈을 어디에, 얼마를 언제 쓰는지, 또 나의 지출 중요도는 무엇으로 선택한지 체크해야 합니다. 지출 내역서를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좀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주로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또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뿐만 아니라 또 나는 어디에 돈을 쓰면 행복한지, 또 어디 부분에서 절약을 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서 장을 본 영수증을 한두 달 분량 사진을 찍어 두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가족이 주로 먹는 음식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으니 가족의 건강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나는 언제 돈을 쓰는 것이 행복한지에 대한 지출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아이들과 식당에 가서 영양가도 높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면 그 돈은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시간이 부족해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위생 상태도 불량하고 영양도 상태도 불량하다면 그 돈은 아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나는 언제 돈을 쓰는 것이 행복한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현명하게 돈을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나의 소비 패턴을 파악했다면 지금부터는 가계부 예산을 짜보겠습니다. 가계부는 지출 목록을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월급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표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일 먼저 월급을 5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저축금액 30%, 고정비 20%, 변동지출 35%, 특별지출 10%, 나에게 주는 보상비 5%. 각 항목의 비율은 월급의 금액에 따라
조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재테크를 성공한 엄마들은 처음에 저축을 60에서 70%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저축 금액을 너무 크게 잡으면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더 많이 있으니까 하시면서 조금씩 저축률을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무조건 저축만 한다면 내가 너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는 보상비를 꼭 항목으로 분류해서 그동안 열심히 지킨 나를 위한 금액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아두었다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그달 나를 위한 일을 하면 더욱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 금액은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이 들어오는 날 자동 이체를 통해서 자동 저축 시스템을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산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저축금액, 고정비, 특별지출, 나에게 주는 보상비는 고정 비율이라 별로 노력할 것이 없습니다. 제일 열심히 관리해야 할 부분이 변동지출입니다. 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 모든 것이 나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했을 때에는 저축 비율을 더 높일 수 있으니 제일 보람된 부분입니다. 변동지출 예산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것을 하지 않으니 오히려 시간을 아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가 부족할 때에는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찾아서 중고 거래를 해보세요. 그럼 쏠쏠한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밥하기 싫은 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치킨 먹을 거 어차피 다음 달에도 먹을 건데 내가 평생 치킨 먹을 건데 꼭 지금 먹어야 해? 라고 생각한다면 찌질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나의 투자 시간이 되니 기분 좋게 저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식비 절약 꿀팁도 알아볼게요. 1번, 냉장고 안의 음식과 재료들을 모두 적어 냉장고 앞에 붙여놓는다. 그리고 함께 만들 수 있는 메뉴들도 같이 적어둡니다. 물론 조금 번거롭고 귀찮을 수도 있지만 음식 재료를 상해서 버리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2번, 일주일에 하루는 냉동실의 식재료를 이용해서 조리하는 날을 정합니다. 그럼 냉동실에서 내내 묵혀있는 음식 재료들이 없어지니 한결 냉장고가 가벼워집니다. 3번, 일주일 식단은 미리 짜면 계획적인 장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계부 예산을 세울 때 한 달 식단도 함께 짭니다. 그럼 마트에 가서 쇼핑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지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5번, 조리 과정이 쉬운 요리를 선택해서 배달 음식 횟수를 줄입니다. 6번, 한 달의 배달 음식과 외식의 횟수를 정해둡니다. 이것은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서 횟수를 정하고 메뉴도 함께 정합니다. 그럼 배달 음식도 골고루 먹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7번, 시간이 부족할 때는 배달 음식보다는 밥만 하면 되는 반찬 가게를 이용합니다. 아이들을 돌보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뺏기게 되는데 이럴 때는 반찬 가게를 이용하면 식비를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생각이 담긴 책 속의 한 구절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종잣돈 만들기 실천 방법으로 가계부 쓰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사임당님과 신영준 박사님이 함께 쓰신 인생은 실전이다 라는 책에 대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거기에서 모든 것의 시작은 아주 작은 날개짓이었다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 작은 날개짓으로 오늘 당장 시작해서 종잣돈 만들기 하러 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